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는 33살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 남자의 인성의 끝을 보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신랑과 저희 집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예비 신랑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술 약속 또한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임원분들께 잘 보여야 한다며 저보다는 상사를 먼저 챙기게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편이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께서 주부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대리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신랑 부모님들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별로 좋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격이 좋아서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자주 찾아뵈면서 약간 자존심도 상한 적 몇 번 있었지만 예비 신랑을 사랑했기에 참고 넘어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약간 잘 사는 분들의 경우 자만심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런 걸 의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예비 신랑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도 주말만 되면 저희 가족 데리고 비싼 곳 가서 외식도 자주 했고 선물도 자주 드리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비 신랑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셨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견례하였지만 저희 집 형편을 아시는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 선에 맞춰주기로 하셨고 좋게 웃으면서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10월에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며 대화도 많이 했지만 워낙 바쁜 사람이라 그런지 거의 점심시간 아주 짧게 대화하는 것 말고는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같이 대화할 것도 있고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도 골라야 하니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힘들 것 같네. 사장님이랑 같이 청계산 올라가기로 했어. 그래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일요일에는 이사님이랑 직원분들이랑 낚시하러 가야 해서 아무래도 다음 달은 돼야 시간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빠서 얼굴 제대로 볼 수 있겠어? 최근 들어 많이 바쁜 것 같네.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으신가 봐. 겨울에는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더구만. 좀만 참아. 나도 곧 저 위치 올라가면 시간 많이 남을 테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자. 점심시간 끝나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따 전화하자. 멀리에서 아주 작게 예비 신랑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간다는 말과 함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의 연속과 함께 점점 서로 스트레스가 올라왔고 때로는 거절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며 이런 거 한번 거절하면 눈에 가시처럼 된다면서 남자의 세계를 모른다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진정시키고 끊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 급한 건 아니지만 예비 신랑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전화해보라고 해놓고선 저 혼자 알아보고 전화하면 나중에 다시 알아보자고 그러니 저도 한계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 눈치채셨는지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집 근처로 가서 만나게 되었고 카페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상처 많이 받았네요. 너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꽤 많이 다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니? 결혼 준비하면서 뭐가 잘 안 되니? 그게 있잖아요. 이런저런 준비하면서 상의를 좀 해야 하는데 알아보라고 한 거 몇 가지 알아봐서 전화하면 나중에 다시 알아보자면서 대화 자체가 힘들어서 좀 다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에 가장 될 사람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지. 대화 잠깐 안 된다고 싸움이나 걸려고 하면 되겠어? 너는 일반 회사에 다녀서 잘 모르겠지. 대기업은 틀리다.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는 곳이야.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인 거야. 그런 거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심 좀 하라고 불렀다. 뭘 좀 배운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통하지 원. 이건 뭐 빈부격차 너무 심해서 앞으로 내가 다 걱정이다. 이런 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면 안 돼. 알겠니? 뭐든지 무슨 일이 있던지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사회생활이 그래.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세계야.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받으며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 알겠니? 이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표정 관리 안 될까봐 머리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곤 제가 잘못을 뉘우친 줄 알곤 할 말 끝났다면서 들어가 보라는 말과 함께 계산은 자기가 하겠다면서 그렇게 먼저 일어나 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결혼하기가 너무 싫어졌고 몇 주 동안 얼굴 한번 통화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예비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이 아닌 건 맞습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래도 면전에 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단답형으로 오늘 회식이라는 문자가 왔고 그 이후로 제가 답장을 했지만 더 이상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라도 좋으니 시간 되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내곤 저는 집에 들어가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전화가 없길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 다음날 연락하려 했는데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저희 아빠가 많이 다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일단 나와서 이야기하자며 파출소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엄마한테 말하면 쓰러지실까봐 일단 먼저 가서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파출소로 가보니 웬걸 저희 아빠와 예비신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대충 상황을 보니 아빠가 대리운전이었는데 예비신랑 차를 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얼굴은 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현 씨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도 마라. 난리도 아니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예비 장인 얼굴도 못 알아보더구나. 뒤에서 아주 난리를 치며 대들길래 차를 세웠더니 자기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리운전 기사 주제에 함부로 차를 세웠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주민들 신고로 그래서 파출소로 오게 되었지. 차 안에 블랙박스에 음성 내용 다 녹음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경찰분께서 블랙박스에 있었던 음성 내용 들려줬고 있는 말 없는 말 아빠한테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아빠의 말에 말대꾸한다고 난리를 치는 대화 소리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와서까지 저희 아빠에게 겁을 주는데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딱 떠오르게 되더군요. 옆에서 퍼질러 누워있어서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지막 말이 더 충격이었네요. 차를 부른 곳은 다름 아닌 모텔 앞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랑 함께 나왔는데 예비신랑을 부축해서 차에 실었답니다. 아빠는 그 모습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창문을 내리라면서 여자가 한 말에 이 결혼은 없던 걸로 결정을 받다고 하네요. 그 말은 잘 부탁한다며 매주 오는 VIP 고객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내용을 모두 들었고 아빠가 말한 대로 모두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고 이 상황을 경찰분께서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는지 곧이어 파출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경찰분께 들었고 상황이 약간 난처하게 된 걸 눈치챘는지 걱정하시는 말투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리운전하면서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 그냥 넘어가 달라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희를 무시하는 말에 참을 수 없어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네요. 아까는 저를 엄청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빌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화가 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대리운전하면서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무시한 게 너무 열받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말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고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아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빠는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지만 저희 가족 무시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얼굴에 상의를 입히고 업무 방해까지 한 죄를 물어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다니던 회사에까지 말이 들어가면서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조금 더 잘 산다고 하대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더 웃긴 건 예비신랑이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진짜 그랬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네요.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면 저는 나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꽤 오래 봐왔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었나 봅니다. 대기업 다닌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갔던 게 아니었네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렵니다.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속편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